그 한국의 전투 식량을 제가 봤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호텔식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전투 식량을 대용하는 2kg인데요. 이거 뭘까요? 하면은 다 목베개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음식을 끓일 때 소금이나 이런 거 어디 있을까? 비상용품이라는 건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 육군의 군화고요. 북한군 군화 이겁니다. 와, 천도 너무 좋네요. 이거 뭐 가죽입니다. 가죽.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오지 누나는 여러분 뵈러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채널이 요즘 조회수가 아주 급감했더라고요. 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오늘은 북한 군장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북한 군장 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사실은 북한에서 오래 살았지만 군장을 이렇게 풀로 준비해서 본 적은 없고요. 그냥 주변에서 몇 번 본 게 다였는데요. 그러면 저한테 왜 이 군장이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이 군장을 제가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랑 그리고 제가 한국 군장은 아니지만 한국 군복과 군하도 준비했는데요.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군인 하면은 군장이 꼭 필요한데요. 한국군 군장은 한 40kg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북한군 군장도 제가 볼 때는 30kg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준비를 했습니다. 풀 군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군인들 제일 먼저 매는 배낭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배낭 안에 이 물건을 다 집어넣고 메고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모포인데요. 모포 안에 하얀색 있잖아요. 이거 뭔지 아세요? 눈 오면 위장하는 백포입니다. 북한은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백포로 이렇게 위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포를 꼭 메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반합이 있고 이거는 전투모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군인들이 겨울에 쓰는 동모, 그리고 하모는 따로 있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발인데 북한에서는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지하족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렇게 재생고무로 만든 건데요. 옥수수 그루터기 있잖아요. 밟으면 찢어져요. 매우 부실한 군화죠. 그래서 이 바닥은 한 달만 신으면은요, 그냥 다 닳아서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북한군은 이거를 1년에 얼마나 보급받느냐? 1년에 한 번 보급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2, 3개월 지나면 거의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신발을 사서 신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런 군 생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동모인데요. 북한 겨울 아시죠? 영하 20도, 30도로 오르내리는 거. 거기에서 이거 하나로 버텨야 됩니다. 모자 하나로. 근데 여기 목표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진짜 실물이 없어서 이렇게 종이로 모형을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에 들여다보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1992년. 네, 1992년에 있었던 모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 연도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무슨 주머니일까?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게 지금 빠졌습니다. 뭐냐면 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미대라는 건데요. 꽉 채우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kg입니다. 2kg. 제가 군에 다니면서 이 미대를 꽉 채워가지고 다녔는데 이거 뭘까요? 하면은 다 목베개요 그래요. 네, 목베개를 2kg짜리를 메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대라고 해서 쌀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투 식량을 대용하는 2kg인데요. 그러면은 불을 떼야 되잖아요. 불 떼고 밥을 해야 되는데 뭐 볶은 걸 바로 갈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속도전 가루라고 해서 옥수수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뭐 군 식량 대용으로 쓰는데, 그럼 밥을 어디다 해 먹느냐? 여기 반합 있잖아요. 여기다 물을 넣고 이제 쌀을 넣은 다음에 하루 종일 불리면 거의 쌀이 정말 많이 불어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바로 모닥불 피워서 위에서 이렇게 해서 밥을 해서 바로 먹는 겁니다. 그 한국의 전투 식량을 제가 봤는데 북한 사람들한테는 호텔식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넣어가지고 봉에 넣으면은 그 끓일 수 있는 뭔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뭐 전투의 열의가
100배, 1000배로 커질 수 있게 먹는 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다 뭐 보리건빵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거에 쌀을 넣고 먹죠. 뭐 채소 같은 거는 뭐 밖에 나가면은 그냥 산나물 뜯어 먹는, 채취를 해서 먹는다거나 이게 그냥 전부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음식을 끓일 때 소금이나 이런 거 어디 있을까? 비상용품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북한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이유, 개인 집에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한 나라잖아요. 비상용품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약에 비상용품을 전쟁 때문에 가지고 있으라면 가지고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은 강제죠. 근데 북한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별로 놀랍지 않거든요. 이런 걸 계속 봤으니까. 근데 제가 대한민국 군인들을 만나면서 이거 보여주면은요. 너무 다 놀라세요. 자, 놀라지 마시고요. 짠!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보시면은 요거는 북한의 우상화 교육을 위한 책입니다. 예, 무조건 있어야죠. 여기는 뭐 생활청화보다는 정치사상 학습이라고 해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뭐 그런 우상화 교육집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적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청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요. 토요일마다 하고요. 그리고 분기청화, 뭐 연간청화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하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늘과실. 옷을 다 기어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늘가실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건, 여기 세숫비누, 소금. 이 소금이 바로 전투식량의 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게 소금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붕대, 상처를 동염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성향이 있는데요. 북한 군인들 이 성냥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데서 막 있으면 이 성냥이 다 눅눅해져서 못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은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넣을 때 비닐에 아주 꽁꽁 동여매서 넣어요. 그 습기가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볼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나무가 하나 있죠. 이거 물어보면은 뭐 일회용 젓가락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젓가락은 바로 그냥 산의 나무를 꺾어서 젓가락이나 대용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비상용품에서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연료입니다. 그러니까 고체 연료 같은 거 있잖아요. 불을 피울 수 있는, 연기 나지 않게 하는 건데요. 굳이 쌀이나무를 한 이유는 쌀이나무가 나무 중에 연기가 가장 많이 안 난다고 해요. 연기가 전혀 없는 나무는 없겠죠. 그래서 이 쌀이나무를 골라서 이렇게 한 줌 정도, 그러니까 불을 피울 수 있는 용도로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모든 집안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비상용품 검사라는 걸 와요, 집에. 문을 두드리고 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뭐 중앙이나 이런 데서 인민반장이나 와가지고 비상용품 보기요, 이렇게 하면은 딱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이런 비상용품도 넣어야 되고, 일주일치 식량을 넣어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정말 심했을 때는 아마 저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7살, 8살 때는 매일 반항공 훈련이라고 해서 사이렌이 계속 울렸고요. 이제 이런 배낭을 막 메고 대피 장소로 막 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가장 큰 게 아무래도 푸에블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판문점 도끼 사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좀 정세에 긴장되는 국면이 오게 되면은요, 그랬었고요. 천안함도 있었고, 그리고 연평해전 1, 2차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고난의 행군 시기여가지고 그때는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막 반항공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줄었었죠. 자, 그렇게 봤고요. 그리고 요거는 신발인데, 제가 신발은 특별히 한국 군화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얻어왔는데 닦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죽이에요, 다. 북한 군화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좀 낡았지만, 와, 천도 너무 좋네요. 이거 뭐, 가죽입니다, 가죽. 인조 가죽도 아니고 진짜 가죽인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그리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방수가 거의 되게, 방안도 되게 이렇게 했네요. 이게 우리 육군의 군화고요. 북한군 군화, 이겁니다. 이거 재생고무로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나무 그루터기나 옥수수 그루터기 밟아도 이게 찢어지거든요. 안에 보시면은 군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표시 같은 거는 있어요. 이 군화는 북한 안에서 내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겁니다. 수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우리 군 군화는 한국에서 직접 다 생산하겠죠? 우리 토종업체들이. 이 군화로 발로 차보십시오. 이걸로. 그냥 여기는 하나도 타격감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은 이 군화 신을 때 양말 신으시죠? 안에. 북한은 양말이 없습니다. 군화 신을 때. 그럼 어떻게 신느냐? 양말을 대용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짠! 이거 군에 가면은 다 군 친구들이 되게 놀라는데, 생리대냐 묻는 분도 있고요. 손수건이냐 묻는 분도 있고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양말입니다. 북한군 양말. 여기를 이렇게 편 다음에 발을 그냥 신으면 땀도 나고 너무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이라고 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발을 놓고 이렇게 싸는 겁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발을 넣어서 신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양말을 대신하는 북한 말로는 발싸개라는 건데요. 북한 군인들 거의 다 이거 씁니다. 간부들 아니고는 양말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모든 병들은 이거 안에 끼고 신발을 신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 발싸개의 장점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행군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양말보다 발싸개를 쌌을 때 훨씬 물집이 덜 잡힌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고요. 양말이 더 좋겠지 뭐 이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묶다 보면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그런 것에서 더 물집이 잡힐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하족이라는 군화를 일반 사람들도 다 신어요. 군만 신는 게 아니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원래 북한 군도 8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군화가 가죽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점점 나라 경제가 파탄이 돼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하고 1년에 한 번 줍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 주면은 되게 잘 주는 부대이고요. 못 주는 곳에는 막 4년, 5년에 한 번 이걸 준다는 거예요. 속옷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속옷도 있거든요. 강목천으로 돼 있는 이 지금 발사계 천 있잖아요. 이게 되게 딱딱한데 이런 천으로 만든 팬티를 줍니다. 그 트렁크 팬티 같은 거. 근데 이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그 팬티 도둑질을 서로 다닌다는 거예요. 입기 위해서. 저 사람의 팬티를 오늘은 내가 입고, 그것도 씻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입고, 그리고 옷도 한 벌이니까 그냥 세탁한 다음에 입어서 말리는 거예요. 여름에는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도저히 마르지가 않잖아요. 너무 춥고 뭐 목욕도 못하고 하니까 겨울에는 그냥 뭐 세탁이라든지 샤워 이런 거는 못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 대부분이 오미나 전염병 같은 거 있잖아요. 피부병 막 돋아 있고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도 그렇고 뭐 저희 동네 아닌 다른 동네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군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군복은 제가 따로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근데 북한군에게 한국군 군복을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제가 부탁을 해서 또 가져온 군복이 있어요. 그 재질이나 이런 것 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다 아시는 한국군 군복. 북한군 여러분 오시면 이런 군복 입을 수 있어요. 네, 보시면은 그 2천만 뷰 나온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아들에게 여기다 계급장을 달아주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에 계급장을 달고요. 여기는 네임표를 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여기는 태국기를 다는 곳이고요. 이렇게 좋은 거. 이거 칼에도 찢어지지도 않을 것 같은 천이에요. 근데 이런 천으로 된 옷을 5벌 준답니다.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내가 좀 국뽕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해야지 안 되겠다. 보시면은 이 디지털 문양이 한국군도 바뀐 거죠.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좀 더 위장이 가능한 걸로. 여기에 뭐 그 깔깔이 같은 것도 있고, 뭐 군 백화점이라고 해서 저희 아들도 백화점에 가서 이거 다 사거든요. 보니까 뭐 바람막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 혼자 구매해서도 입을 수 있고요. 또 보급도 이렇게 되고 그런 게 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맞네요. 우리 아들도 이제 이거 생기겠죠? 예비군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군에서 입고 오던 거 와서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조기대복이라고 있긴 하거든요. 예비역 여러분들도 10년 하시죠? 근데 북한도 10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역을 10년 하고, 그리고 나서 노동저기대라고 해서 그거는 향토방위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60살까지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북한은.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하게 돼.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우리 군에 가서 보여줬을 때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군장을 보여주고 있노라니 우리 아들이 입었던 군복과 군아들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같이 비교되고, 만약에 제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은 우리 아들들이 이거 입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이를 낳았을 것 같고 이렇게 하고 군 생활을 보냈을 걸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짠하고 하네요. 이렇게 하고 10년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군은 18개월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면 나와서 저희 아들도 엊그제 간 것 같은데 내년 4월에 전역이랍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북한 군장을 보여준 유튜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최초로 한 것 같아요. 이 장비를 구매하면서 내가 이걸 언제 써먹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쓸 줄은 정말 몰랐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북한군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그런 용도로 쓰인다고 해요. 뭘로 쓰이는지 아세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랬거든요. 이거를 뜯어낸 다음에 여기를 밥을 해 먹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정치사상 학습을 안 하면은요, 그 영하 20도, 30도의 추위에서 양동이에 물을 가져다 몸에 부었답니다. 그런 추위에서 아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찬물을 부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발이 모두 동상 입었고요. 귀까지 동상 입어서, 동상 입으면 그 새까맣게 되거든요. 막 껍질 일어나고 이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군장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 군장을 준비했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 군장으로 인해서 생겼던 에피소드들, 이 모자 같은 경우는 전투모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자 보여드릴게요. 북한의 모든 장비들은 거의 러시아산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반합 같은 것도 사실은 여기 이거는 저희가 모형으로 쓰기 위해서 구매한 것이고요. 실제 북한의 반합은 러시아산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네요. 러시아산이라고 알았는데. 근데 이게 이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모자가 철모만 쓰면 이게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안에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자는 사실 군인들이 무거워서 잘 안 씁니다. 이거를 쓰면은 총알이 날아와서 이 모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겁다고 안 쓰는 군인들이 있긴 하거든요. 모자보다는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요. 뭘로 쓰이는지 아세요? 저도 그 얘기 듣고 너무 놀랬거든요. 이거를 뜯어낸 다음에 여기를 밥을 해 먹습니다. 여기에다가. 반합이 없는 경우에. 반합이 또 들어가는 것도 되게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밥을 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부대들은 뭘로 쓰느냐? 똥바가지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다 재래식 그 변소잖아요. 그래서 그 똥이 막 차면은 퍼내야 돼요. 안 퍼내면은 거기 쌓여가지고 다시 똥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똥바가지로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다 밥을 해 먹냐? 막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서로 다르게 쓰긴 하겠죠. 그리고 이런 발사계 지난 시간에 보여줬잖아요. 이건 또 다른 용도로 뭐로 쓸 것 같습니까? 출혈이나 하거나 이럴 때 붕대 대형으로 쓰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그 붕대는 너무 사치스러운 거고요. 여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붕대 보여주겠지만, 붕대 보시면은 이거는 한국에서 저희가 준비해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북한에 이런 붕대가 아예 없거든요. 막 훈련에서 뭐 그 피가 나거나 이러면은 이거를 지혈하는 걸로 막 쓰기도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생리대냐고 물어보는 군인분들도 있었는데 북한 여성들 이걸로 생리대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발사계로 나오는 천은 생리대가 없잖아요. 거즈를 대야 되는데 거즈도 없고 해서 이런 천을 대는데 이 천 생리대로 하면은 어떤지 아세요? 해보지 못했죠. 저는 해봐서 아는데요. 이런 강목천 같은 걸로 생리대를 했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딱딱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피까지 들어와서 막 굽게 되면은요, 온 살을 다 쓸어요. 그 생리혈뿐만 아니라 다리가 찢겨져서 난 피까지 막. 하여간 그랬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포 같은 거 이렇게 이거는 잘 준비했는데 북한군 대부분이 이런 모포가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겨울인데 이런 거는 보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보급된 거는 또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한때 군용 목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군 신발도 나오고요. 왜냐면은 그거 팔아서라도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아픈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걸 준비했느냐? 바야흐로 2016년 군 강연을 다니게 됐는데요. 군 강연을 다니면서 북한군 이렇다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 실물을 보지 않으면 사실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무역하는 게 활발했었어요. 문민정부 시기였고 그때 2015년, 16년 박근혜 정부인가? 문재인 정부 이때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좀 제약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역을 하려고 하니까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못 들어옵니다. 이게 아예 무역이 단절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북한산 고사리나 송이도 들어와서 중국산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이랬었거든요. 경동시장이라는 데 잘 아실 텐데 서울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송이 파는 데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장백송이라고 해서 백두산 송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저희 보면 알죠. 아예 북한에서 왔구나. 그런 거 느끼는 게 있는데 그런 매장들에 가면은 이제 북한에서 오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거를 다 그때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 강연을 다니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군인들한테 가장 인기 있었던 거는 이 비상용품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안을 보여주는 순간 다 놀래는 거예요. 그 험악한 속에서도 정치사상 학습을 꼭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북한 사회라는 거는 내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구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제일 감동했던 거는 이런 강연을 딱 끝내고 나면은 이제 한두 명이 저한테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강사님, 제가 오늘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그 한마디에 진짜 7년을 다녔던 것 같아요. GOP 그리고 GP 정말 끝까지 안 간 데가 없거든요. GOP나 GP 같은 데는요. 비포장 도로를 달려서 1시간, 2시간씩 올라가요. 군용차를 타고 올라가면은요. 북한에서 이러거든요. 갈비뼈 순서 바뀐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면 너무 덜컹대가지고 이게 속 내장이 다 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시간을 가면은 거기서 이제 군인들하고 막사적 그 내무반에 앉아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거기 GOP 친구들 한 5-6명을 앉혀놓고 군 강연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가서 강연을 쫙 합니다. 사실 한 400명 들어온 강의보다 더 어려운 게 그 막사에 앉아서 15명 놓고 앉아서 하는 거예요. 다 앉아서 그냥 무릎 맞대고 앉아서 이제 눈이 또랑또랑하게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비상용품 같은 것도 뭐 꺼내서 보여주는데도 별로 의미가 없고 단둘이 대화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에 앉은 군인이 그 보면은 느껴지잖아요. 이 군인이 제일 처음 왔겠구나 하는 그런 신병이 하나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신병 군인한테 질문을 했어요. 지금 군생활, 앞으로의 군생활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 군인이 제가 상상을 못하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초임 강사여가지고 북한군에 대한 것만 있지 한국군에 대한 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 군인이 앞으로 군생활 어떨 것 같습니까? 했는데 캄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나 그래서 중대장이나 소대장 눈치부터 봤어요. 북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형감이죠. 사형감. 어떻게 이게 이런 조국을 보위하는 김일성, 김정일 지켜하는 군인이 캄캄하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 군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나 이 질문 잘못 시켰다. 얘 이거 군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우리 군의 내부의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뭐 제 군 영상들을 보시면은 뭐 시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은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군인들의 정신 상태이잖아요. 근데 낯선 외부에서 온 강사한테 군 생활이 캄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자유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하잖아요. 여기 모든 선임들이 있는데도. 저는 그 하나에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진실한 말도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군 환경이면은 저는 그래요. 강제로 군 생활을 하는 거 북한군처럼 밖에 나가서 막 얼리거든요. 이 정치사상 학습을 안 하면은요. 제 남동생이 얘기를 해주는데 정치사상 학습하다 졸았답니다. 그러니까 밖에다 세워놓고 그 영하 20도 30도의 추위에서 양동이에 물을 가져다 몸에 부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오줌을 싸잖아요. 그
내리면서 이렇게 얼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럼 이런 철을 있잖아요. 손을 그냥 쥐잖아요. 여기 딱 달라붙어요. 아시죠? 얼음 쥐면 딱 달라붙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추위에서 아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찬물을 부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발이 모두 동상 입었고요. 귀까지 동상 입어서 동상 입으면 그 새까맣게 되거든요. 막 껍질 일어나고 이러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느 만큼 갈 것 같습니까? 저는 군 생활은 자유로운 의지로 자기 스스로에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군 복무하는 게 그런 강압적인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미군에 가서 보고 더 놀랬고요. 미군들은 그것보다도 더 자유롭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느끼기에. 물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확실히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군인들한테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군장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그 북한은 120개월 하잖아요. 여기는 18개월 하는데도 힘들다고 하는데 북한은 120개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 업무에 대한 정통도 있겠지만요. 근무에 대한 태만 이런 것도 되게 많은 거예요. 부조리도 엄청 많을 것 같고요. 북한군의 상황도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기를 박습니다. 북한군의 여러분과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정신 상태다. 도간에 든 쥐가 고양이 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군하고 너희가 맞서 있으니 우리도 그만큼의 정신력은 아니지만 그들과 해서 버틸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뭐 요렇게 강연을 마무리하곤 했었습니다. 그 군인 얘기를 듣고 그날 되게 많은 걸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군 강연에는 갔는데 다 조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듣는 사람이 한 2-3명 정도 있었습니다. 한 개 소대가 들어왔는데 한 20-30명 들어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는 강사의 자질의 문제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데 정은 장교죠. 북한 군에는 정치지도원이라고 하는데 정은 장교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강사님, 오늘 병사들이 너무 졸아서 죄송합니다. 왜냐? 군 강연을 어느 시간에 잡아주는지 알아요? 1시에서 3시에 딱 잡아줍니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탈북민 강연을 1시에서 3시 사이 제일 졸릴 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임 장교들 강연을 잡아주는 거예요. 안 졸릴 때. 뭐 저렇게 졸면은 북한에서는 머리에 구멍 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그 정말 알아요. 겨울에 훈련을 그러니까 야간 행군을 합니다. 군인들이 한 40km 군장을 메고 한 40km를 왔다 갔다 밤에 한 행군을 하고 낮에 조금 자고 1시에 강연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버티기 힘들죠. 근데 그걸 깨워보려고 제가 노력을 한 거예요. 정근 장교님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진짜 그런 속에서도 한두 명이 듣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듣고 이제 자기 전우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강사님 그걸로 강사님 보람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에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강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1시간 30분을 강연하거든요. 90분짜리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은 90분 강연에 군인 동지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들을 것 같습니까? 저 이거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인간이 그렇게 기억을 못 한답니다. 90분 강연에 단 3분에서 4분 정도만 기억한대. 진짜로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7분 기억한대요. 그러니까 내 얘기의 거의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마디가 남는데 그래서 이 가면은 캐치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강사들이 나만 알리는 한마디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하나 기억이 남거든요. 나중에는 저희가 이런 것까지 했어요. 북한 지옥, 대한민국 천국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군 강연을 한 7-8년 동안 다녔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군인들도 있었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힌 군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북한은 적이잖아요. 근데 적으로 싸우고 있는 나라에 있다가 온 우리의 이야기가 굉장히 동감이 갔던 것 같아요. 북한을 이탈한 탈북 주민들의 군 강연, 안보 강연이 매해 탑 1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공감이 온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살다가 온 사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어가지고요. 늘 가면은 강사님 해주는 것도 기분 좋고 기뻤었던 것 같고 제가 만 29살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40대까지 군에 다닌 겁니다. 이게 군 강연이 시기가 있습니다. 한 4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12월에 마감을 해요. 그래서 6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몰린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이게 용역업체라고 해서
민간에 맡겼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기무사가 직접 했어요. 강의를. 기무사에서 이게 탈북민 강연자의 풀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풀 안에 있는 사람을 각 부대에서 이제 초빙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한 해에 그냥 군 강연 횟수가 3,000회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뭐 20만 원씩 월 친다면은 그 예산만 한 6억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게 예산을 보니까 그때는 한 10억까지 오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영역업체를 주게 되면은 거기서 3,000회가 되는 전국의 강연을 북한 이탈 주민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까지 한 경험도 있는데요. 1시간 30분, 그러니까 90분씩 3번을 연속하는 겁니다. 그 부대에 가서 중대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1시에는 2, 3중대, 뭐 3시에는 5, 6중대 이렇게 해서 2시간 간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내 얘기를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자고 있는 군인들을 보면은 또 나는 자질이 없는가? 이랬다가 또 이런 거 막 보여주면서 더 열심히 얘기하면 또 반응도 되게 좋은 부대도 있어요. 그럼 와, 나 진짜 강사의 자질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그냥 계속 폭풍같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그만두지 못했던 거는 조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지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다녔던 것 같고, 지금도 군 강연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은 영역업체로 지원도 했었습니다. 근데 떨어졌죠. 가서 아주 그냥 대차게 까였습니다. 이런 거 이제는 뭐 재미없다, 뭐 너무 뭐 뒤처진 강연 스킬이다, 뭐 그래 아주 그냥 비판만 대따 받고 와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는 군 강연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접었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에서 제 강연 얘기를 꼭 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보낸 8년의 기록 중에 군 강사가 제일 많은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근데 오늘 이렇게 풀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8년 동안 우리 군을 보게 되면서 저는 지적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할 부분은 저번에 지적하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근데 좋은 부분도 많았었고, 우리 군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듣고 또 행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북한군과 남한군의 비교를 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 환경이 이런 속에서는 강압적인 것밖에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년 있는데 강압까지 없으면은 다 그냥 인간인데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이니 자유의지대로 가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자유의지를 키우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 이게 서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참 복 받으셨어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태어난 것만으로 이미 세상의 모든 신의 축복을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군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좋으면은 또 3탄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